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받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젠 전 장관이 됐겠네요.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 입국길에서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제 장관직은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일단 전 장관이 구체적인 해명이나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는 다시 밝히겠다라고 살짝 이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 기자회견 말이 맞다면 솔직히 구체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받지도 않았고 시계도 받지 않았다. 나는 뭐 30세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막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명을 할까 좀 저는 의아했고 저렇게 나중에 밝히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뭔가 있구나라고 좀 찝찝해요. 저도 이제 전재수 장관하고 방송도 같이 해보고 밥도 먹고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로구나. 제가 보수 우파 쪽 강하게 대변할 때도 저를 상당히 좀 존중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건전하게 토론하고 얘기했었거든요. 인품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 거의 이제 하위권이에요. 그만큼 이제 청렴하신 분이고 탐욕스러운 분도 아니거든요. 인품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걸. 근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사건 번호까지 해서 수사를 넘겼잖아요. 국수본으로 넘겼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억울하면은 나중에 해명할게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 진짜 억울하거든요. 나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 안 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뭔가 해명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본인도 좀 뭔가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파빌리온 주님은 의혹의 사의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이제 의혹인데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재웅님은 관련이 없는데 지금 왜 던지는 거냐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부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드러난 그러니까 해명이 맞고 전재수 전 장관 해명이 맞고 그렇다면 어차피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장 선거 나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물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권에 물러난 뒤에 부산시장 선거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일단 딱 나오는 게 첫 번째 양측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부산 5지구 통일교에서는 이제 부산 이쪽이 5지구로 불리는데 5지구의 행사 장소도 특정이 됐어요. 백스코에서 있었다는 행사에 전재수원이 축사를 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4천만 원 현금 받고 시계 명품 시계 2개 받고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이게 이제 윤영호 씨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원은 오늘 그날 있었던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에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날에 다른 성당에 구포 성당에 60주년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갔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600명이 참석한 통일교도 600명이 참석한 행사였다. 근데 만약에 맞다면 증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근데 이게 밝혀지면 사실은 전재수원이 지금 그냥 한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날짜를 되짚어가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전재수원이 거짓말한 거면은 사실은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 거고 금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는 꽤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근데 600명이나 있는 자리고 무슨 3명이 어느 생트탕 식당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아무도 정말 본 사람이 없더라. 그럼 전재수 의원 말이 신뢰를 얻게 되겠죠. 보통 이제 통일교 행사에 눈 내리는 이유는 통일교 행사 영상으로 무조건 남던데 네. 이런 걸로 이제 동선을 이제 맞춰보는 작업이 그렇죠. 있겠죠.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과 함께 이제 거론됐던
정동현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2021년 9월에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동행자의 제안으로 통일교 가평본부를 방문하게 됐고 이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처음으로 만나서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다. 군품 수수 보도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을 좀 모셔보고 당대표나 원내대표 모셔봤잖아요. 그런데 참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통일교 등 이렇게 정파라고 인식되지 않는 쪽과 어떠한 흔적 관계에 흔적을 맺는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꺼려해요. 근데 그 동행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동행하다가 통일교 가볼래? 거기가 누구 좀 만나볼까? 거기를 간다? 그것도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근데 정 장관은 당시에는 야인 시절이었다. 공직에 있지 않았다. 이 점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더라도 뭐 정치를 계속 하려고 했던 분이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되고 또 본인은 이제 금품 문제라든지 한학자 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영호 본부장이 앞으로 더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이나 전 장관이나 정동현 장관이 윤영호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윤영호 씨는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맞다라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도 내놓고 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것이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양측의 대질 신문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윤영호 본부장이 갑자기 있다가 나 진짜 전재수 장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싫고 미워. 그래서 전재수한테 시계 2개 주고 돈 줬어. 생각해 보니까 또 정동영 장관도 밉네. 그래서 정동영 장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꾸며서 얘기를 했을까? 뭔가는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 장관의 경우는 일단 금품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건 구체적인 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받은 게 없다 그랬어요. 10분 만난 게 그렇죠. 전부다. 네. 정동영 장관도 뭐 본인 30년 동안 금품 관련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고 사실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천정궁이 산 중턱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잖아요. 거기를 들리러 간다. 어떻게 보면 궁색하지만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나름 교인들도 있으니까 뭐 인사에서 나쁠 건 없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듣기에는 사실은 궁색해요. 그리고 지금 정 장관의 해명을 사실 좀 더 의심을 갖고 뜯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동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CCTV, 구글 타임라인이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반박은 다 되는 거죠. 딱 가긴 갔어.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왔어. 처음 봤어. 그때 딱 한 번뿐이야. 동행자가 가기로 해서 간 거야. 증명 다른 걸로는 증명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정 장관 말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품이나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정동영 장관을 관리했다면 다른 정황들이 통일교 내부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 장관 말이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약간의 이 부분도 좀 해명에 찝찝함이 있어요. 지금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하루 동안 어제 만 하루 동안 정 장관이 내 상황 파악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설명할게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입장문 형태로 기자들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없었어요. 오늘 그 했어요? 출근길 도어 스태핑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거 했어요?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 뭐 짧게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입장문 내면 기자한테 질문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되는데 뭐 도어 스태핑 제가 못 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입장문을 다 얘기했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좀 그것도 좀 찝찝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이 수사받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좀 말조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 2년 전 일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본인도 타임 스케줄 보면서 좀 흠잡힐 때가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시간을 두고 해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책 잡힐 말을 안 하려고 좀 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 모두 의혹을 부인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본부장 재편에서 통화 녹음 자체가 공개가 됐어요. 네. 2022년 2월에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뭐 일정을 좀 가운데서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제3의 장소나 우리 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일교 행사 일정 문의하면서 그 당시 윤석열 후보의 참석을 상의하는 듯한 내용이 공개가 됐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간부와 통화한 녹취 내용도 알려졌는데 임종성 의원이나 김규환 의원은 다 곁다리다. 메인은 결국 후보를 누가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은 또 여기도 명단에 이름이 그렇죠.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제가 뭐 나경원을 실드칠 생각은 전혀 없는데 현재까지 그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당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일단 미국의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만나는 게 광나는 건데 그걸 좀 내가 한 것처럼 할게. 그래서 중간에 내가 어레인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대선 후보에게 잘 보이라는 그 대화 녹취만 딱 놓고 보면 일단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금품이나 이런 거는 그 전후로 혹시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나경원 의원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일 뿐이지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정도면 나경원은 어쨌든 외교 분야 쪽에서도 나름 연륜이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특히 통일교가 남북 문제, 외교 이런 쪽에 많이 줄을 대려고 했었거든요. 관리가 그다음에 들어가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정황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댓글로는 그게 실드 맞아요 이러는데요. 네? 박 실장님 그게 실드 맞아요 이러는데요. 뭐 제가 나경원을 실드 친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만나고 통화하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 돈을 수수했는지 금품 수수했는지 뭐 시계 받았는지 그런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윤 장관 말씀이 맞다면 거기 한번 방문 가서 윤용 한번 만났는데 이종석 뭐 국정원장도 한번 찾아와가지고 뭐 그쪽 관계자들 한번 만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받고 또한 그쪽에서 해준 요청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벌써 시끄러울 것 통일교 같습니다. 게이트다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하자라고 아침에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네. 계속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잘 걸렸다. 이거 가지고 한번 내란 특검 되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래서 어제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이때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다른 이름이나 실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결국 별 언급 없이 그냥 선처만 호소하고 끝났어요. 그 속내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내가 밝히고 그러면 나도 이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겠네. 다른 거 이걸로 또 나 조사받고 내가 만약 돈을 직접 줬다. 그리고 또 뭔가를 청탁했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높아져서 나의 구형량과 선고량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째 본인으로서도 뭐 지금 감옥에 있나요, 이분?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금 TV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언론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와, 대통령까지 지금 한 3차례나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지금 언론이 다 이거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심리적인 위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고 그리고 사실 관련된 게 있으면 그냥 그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결심 공판 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뜸을 들인 것. 이거는 뭔가 본인의 재판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은 예를 들어 민주당 얘기하면서 그럴 수가 있죠. 어쨌든 정부가 또는 민주당이 특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해 놓고 살짝 반응을 봐야지
일단 윤영호 본부장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히든 카드를 숨긴 거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1일 날 결심 공판에서 다 얘기해요. 그럼 아무런 히든 카드가 없잖아요. 네. 카드는 뒤집지 않았을 때, 꺼내지 않았을 때 카드의 효력이 있지 꺼낸다면 별 효력이 없어요. 일단 저는 그렇다고 보고 또 장 소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누구도 줬다. 지금 걸린 게 이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걸로 4년 구형받았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2년에 3년, 징역 2년에 3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얘도 줬고요. 쟤도 줬고요. 그러면 본인 죄가 더 올라가요. 그럼 실형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검찰 구형량 보고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별거 없는데 그냥 약간 만나게 예를 들어 정동영 장관 말이 그대로 맞다면 그냥 한번 만난 것 뿐인데 금품은 오간 게 없는데 살짝 겁주려고 그냥 과장했을 가능성 이런 거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 5명의 이제 국수본으로 간 의원들 명단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윤영호 씨에게 진짜 명예훼손 혐의를 거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걸리게 되면은 윤영호 씨는 본인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진짜 통일교랑 뭐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걸 것 같아요. 본인 방어해가지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 이 수사 영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요. 국수본으로 넘어오면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야당 측에서 이제 특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우리는 이게 그러면 정치권에 지방선거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결국 이 통일교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지방선거 주자들이랑도 지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뭔가 정황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황들이 나온다면 그래서 뭐 전지수 의원 같은 경우 지방선거 출마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나경원 의원도 일단 금품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명단 5명으로는 윤영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뭐 금품이나 이런 게 사람들로 추정해서 5명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그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정황들이 나온다면 금품이나 이런 불법적 거래의 정황들이 나온다면 역시 선거에 출마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통일교에 대한 국민의힘 유착 관계를 세게 얘기를 했는데 윤영호 씨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이거는 정면 돌파로 갈 가능성. 정리해야 된다. 지금의 엄정 수사 얘기한 게 그냥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정치개혁식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사정 정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로 정면 돌파를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다 뜯어내자. 전국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이 끝났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계산이 끝났다고요? 나랑 내 측근들은 이거 통일교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조사해봤자 나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내 측근들도 다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사전 전국 형식으로 좀 가져가면 정치권은 얼어붙을 거고 내가 전국 주도권 가져갈 수 있어.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성 그러한 뭐 이미지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으로 말씀 잘 하셨죠. 이게 뭐 대통령답게 지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키가 국수본에 있다고 봐요.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은 제 기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사의 중심이 검찰에 갔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수청이 이제 어디로 뭐 가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이런 건 또 몇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수사의 중심이 되잖아요. 이걸 정말 의혹 하나 없이 여권도 마찬가지 그렇게 국수본이 해야 됩니다. 경찰의 시간을 잘 그렇죠. 보내야 된다. 여기서 의혹이 막 나오게 되면은 너희 그냥 여당은 대충 하고 야당은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들으면은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뭐 공정하거나 뭐 권력 수사를 제대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신뢰는 못 받아요.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그러네요.